좀 더 일찍 와서 이게 복습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저 옛날에는 진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접 비정부 기구를 조직해보고 활동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실천 사례들을 같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빌라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소년 빌라알은 지구 곳곳에 질병, 가난, 자연재해, 전쟁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다. 직접 만든 아크릴 접시를 팔아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고,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팻말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거리에서 복음 활동을 했다.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후원 요청과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 빌라알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이 빌라알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후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 국제 앰네스티의 편지 쓰기 활동.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1962년 각 국가 정부에 범죄가 아닌 종교나 민족, 차별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편지 쓰기로 10년 동안 2,000여 명이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시간에 국제 앰네스티의 로고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인권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앰네스티는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네요. 세 번째 사례, 유니세프 활동 돕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피해가 컸던 체코슬라바키아의 이트카 삼코바라는 7살 소녀가 음식과 의료품을 보내주어 감사하다는 그림을 그려서 유니세프에 보냈다. 유니세프 직원이 이트카의 그림을 포스터와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유니세프의 활동에 동참했다. 이것이 1949년 최초의 유니세프 카드이다. 그 후 유니세프는 매년 카드를 제작해 판매하는데 그 수익금을 모두 기아 아동을 돕는 데 사용해서 생명을 구하는 카드라고 불린다. 체코의 7살 소녀의 그림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네요. 네 번째 사례, 올리버의 선물. 국제 비정부 기구인 옥스팜 누리집에서는 염소 부부, 송아지 같은 동물과 깨끗한 물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물하고 동물 카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전할 수 있다. 올리버는 이번 생일에 자기 이름으로 염소를 기부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했다. 올리버가 옥스팜을 통해서 이런 이웃들을 도운 내용이에요. 이 올리버처럼 국제기구의 누리집에 가면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은서의 실천.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을 재사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돕는다고 한다. 나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 사용했던 인형, 장난감,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을 모두 모아서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가게는 물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가게예요. 여러분도 근처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다면 방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기증해보세요. 교과서 속으로. 지구촌 평화를 지키는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네베살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중부에는 네베살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와흐트 알 살람이라고도 불리는데 히브리어와 아랍어로 평화의 오아시스라는 뜻이다. 이곳은 1970년 교육자인 브루노 후사르가 설립한 이후 1997년에 첫 가정의 정착을 시작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이해하며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이다. 이 마을의 초등학교에서는 두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고 사용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앞으로 분쟁의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지만 이 네베샬롬에서만큼은 서로 이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베샬롬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규민이의 학급 친구들은 비정부 기구 활동 내용을 모아서 지구촌 평화 전시회를 열었다. 다양한 실천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지구촌 갈등 해결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규민이네 반 친구들처럼 비정부 기구를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회를 열 수 있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해서 각 설명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보기에는 비정부기구, 국제연합, 국가, 국제기구, 지구촌 갈등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 이것은 바로 국제기구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구촌의 평화 유지, 전쟁 방지,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국제연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나 민족 등의 단체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 이것은 지구촌 갈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각의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사회 집단. 이것은 맞아요.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합의해 만든 기구. 이것은 바로 국제기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촌 갈등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각각의 개인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